2011년 10월 5일 팔로 알토의 한 집 방 안에는 가족들이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눈을 떴다. 아내를 봤다. 아이들을 봤다. 그리고 그들 넘어 아무도 없는 곳을 응시했다. 입이 열렸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건 뭐였을까? 잡스를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다. 생부는 시리아 출신 대학원생이었고 생모는 양육을 거부했다. 입양된 가정도 부유하지 않았다. 차고에서 시작한 건 낭만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중퇴하고 인도를 방랑했다. 선불교에 빠졌다. 돌아와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애플이 커졌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33살이었다. 인생 최대의 모욕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이걸 인생 최고의 사건이라고 했다. 쫓겨난 후 넥스트를 만들고 픽사를 키웠다. 토이스토리가 나왔다. 그리고 12년 만에 애플로 돌아왔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데 잡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면이 있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이었다. 205년 스타포드 연설. 이미 유명한 연설이지만 대부분은 Stay hungry, stay foolish만 기억한다. 정작 그 연설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건 수사가 아니었다. 그 해 그는 이미 첫 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기적적으로 수술 가능한 종류였지만 잡스는 수술을 거부했다. 9개월 동안 대신 채식, 침술, 영적 치료를 택했다. 왜? 그는 자신의 몸을 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집착이었다. 모든 걸 자기 방식으로 해야 했던 사람. 제품도, 삶도, 죽음까지도. 결국 수술을 받았고 6년을 더 살았다. 하지만 암은 돌아왔다. 2011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 잡스의 여동생 모나 심스는 작가다. 그녀가 추도사에서 묘사한 마지막 장면은 거의 문학적이었다. 잡스는 마지막 날 가족들을 한 명씩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시선이 가족들을 지나 위쪽으로 향했다. 모나는 이렇게 썼다. 그의 표정은 경외였다. 마치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리고 오와우를 3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종 환각이라는 의학적 설명이 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만들어내는 환각, 빛, 터널, 평화로운 이미지. 실제로 많은 임종 환자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잡스는 평생 선불교를 수행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다. 스타포드 연설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 오 와우가 고통의 신호이 아니라 진짜 경외였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뇌 오작동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였다면 우리는 그걸 영원히 알 수 없다. 잡스는 평생 현실을 자기 방식대로 바꿨다. 사람들은 그걸 현실 왜곡장이라고 불렀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난 것 같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공포가 아니라 놀라움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죽음 앞에서 와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 순간에는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걸까?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간다. 죽기 전에 같은 것을 본 사람들, 문화도 시대도 다른데 묘사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궁금하다면 구독,